안녕하세요. 엄마는 공인중개사의 최윤선입니다. 한동안 동영상 올리지 못했다가 오늘은 제가 조금 마음 먹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요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걱정이 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집값이 한 2년 반 전부터 크게 올랐다가 이제 제자리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른 만큼 또 떨어지는데 가장 걱정이 크셨던 분들은 그 오르는 시기에 집을 사셨던 분들일 것 같아요. 집이란 거는 늘 보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사고 많이 오르고 이랬을 때 덩달아서 사시게 되면 그 실수가 있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집이란 거는 내가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친구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차분하게 마련을 해야지 지난번처럼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겁이 나서 나도 덩달아서 덜컥 사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있게 되면 이렇게 집값이 떨어질 때 또 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오를 때 이럴 때 굉장히 걱정이 크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지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요새 집을 파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근데 집을 내 집이 정말 안 팔린다. 지난번에도 제가 싸게 팔아라. 그러면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는 집값이 떨어지는 기미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를 때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집값이 오를 때는 어떤 조언을 드릴 수가 있냐면 계약금을 포기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싸게 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거고, 집값이 점점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일 때는 만약에 계약 체결이 됐다 그러면 과감하게 계약금 포기하고 없던 일로 하시는 거죠.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을 드려봐야 별로 이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희 같은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빠르게 집값이 떨어지는 기미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집값이 오르는 기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집이 안 팔려서 고민을 하시는데 그럼 집값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싸게 팔란 말이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집값이 떨어진다 그래서 무조건 또 싸게 파실 수는 없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뭐가 하나는 있을 것이다 하고 찾아보시면 실거래가입니다. 실거래가를 보시면 지난번에 고점 대비해서 실거래가조차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실거래가가 10억을 찍었던 그런 아파트가 요새 보시면 8억 5천, 8억, 7억 9천 뭐 이렇게 실거래가가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꼭 집을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냐면 그런 실거래가 기준 가격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남들이 판 가격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남들이 7억 9천에 팔았다더라, 10억에 팔린 집이. 그러면 나는 그 가격 이상을 받으려고 하면 집이 안 팔리게 되는 거죠. 근데 집은 굉장히 물건이 큰 겁니다. 다른 재화에 비해서는 그 집값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재산 중에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큰 값어치를 가지는 것이 집일 텐데 그 집을 꼭 팔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기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실거래가를 확인하셔라. 그래서 실거래가가 만약 7억 9천에 팔렸다 그러면 내가 그야말로 7억 9천에 내놓으시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내놓으셔야 집이 팔리는 거죠.
무조건 싸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가격에 팔았는가를 아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 실거래가를 꼭 확인을 하시고 파시고, 그리고 1가구 1주택이고 내가 그 집값이 오르기 전에 구매하셨던 분들은 지금 집값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크게 걱정은 없으시죠. 물론 집값이 떨어져서 내가 진짜 이 집이 10억 같은 건데 요새는 7억 8천 분이 안 간다는 게 뭐 말이 돼?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쌀 때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그 데미지가 크지 않은 거죠. 그냥 집값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또 오르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사신 분들의 걱정이 크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 2, 3년 전에 집을 구매하실 때 다 내가 현찰로 구매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때 융자도 상당히 많이 해줘서 80%까지 해줬거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그때 집을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갭 투자를 이용해서 융자를 많이 끼고 사셔가지고 입주를 하셨거나, 아니면 높은 전세금을 받아서 차액만 내가 해서 집을 사셨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죠. 다행히 이제 전세를 끼고 사신 분들은 융자가 없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도 버틸만 하시죠. 물론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역전세가 날 경우에 내가 그 사람의 그 전세금을 일부 토해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아마 융자를 얻으신 분보다는 오히려 조금 리스크가 덜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역전세가 일어난 현상이 제가 부동산업을 하면서 한 번이 있었는데, 역전세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크게 5억 했던 전세가 2억 5천이 된다, 그런 일은 없었고, 5억 했던 전세금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한다,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역전세가 나가지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쩔쩔매시다가 본인이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차액을 토해내고 조금 낮은 가격에 전세를 놓으시거나 그러는 경우는 있었죠. 그런데 요번에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융자를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자율이, 아파트 이자율이 정말 굉장히 저렴했지 않습니까? 1%대로다가 그 융자를 해줬거든요. 그러다가 슬금슬금 요새 이자가 오르더니 요새 보니까 3%가 넘어가고 4%에 근접하려고 합니다. 융자 그 변동성 금리 이자가.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그 금액을 지불하셔야 돼요. 내가 300만 원을 버는데 옛날에 70만 원이면 됐던 이자가 140만 원이 됐다. 2배로 뛰었다. 그러면 굉장히 생활에 타격이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신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집을 과연 더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개인들의 사정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융자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걱정이 크실 거고, 융자를 뭐 적정 수준에서 전체 금액에서 20, 30%를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감당할 수 있을 정도다 하시면 끌고 가실 것 같은데, 많이 받으신 분들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그 집을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럴 경우에 기준을 그 실거래가를 보시면서 내 집을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그때 떨어질 때 현명했던 분들이 누구냐 하면 10억씩 하던 집이 9억 5천까지 빠졌다. 그래도 과감하게 파신 분들이 오히려 잘한 선택이 된 거였죠. 그래서 남들보다 발빠르게 움직이셨던 겁니다. 물론 손해는 있었지만 10억에 못 팔고 9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손해지만, 그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지금 3, 4개월 사이에
그 10억 했던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8억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동안에 내가 조금 더 싸게 팔 걸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질 거냐, 멈출 거냐, 그거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는 겁니다. 융자 많이 받았을 경우에 융자로다가 들어가는 돈이 우리 경제에 생활에 정말 큰 타격이 된다 그러면 원치 않지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실거래가 보시고요. 실거래가에서 팔 건가, 실거래가보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집은 좋으니까 조금 높게 받을 건가, 또 아니면 실거래가보다 나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싸게 팔겠다 하시는 선택을 할 건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거지만 기준이 되는 거는 실거래가다. 그걸 보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선택들을 하셔서 앞으로 그 다가올 경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내가 너무 집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